네, 전해드린 것처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됐습니다. 사실상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거라는 분석인데요. 여야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박창환 장한대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말 그대로 여야 반응이 극명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라면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고 민주당은 검찰이 진실을 조작했다 이런 입장인데요. 두 분은 어떤 생각이신지 들어보죠. 평론가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민주당이 주장하는 조작이 성공을 하려면, 조작이 가능하려면, 예. 지금 등장인물들이 다 입을 맞춰야 됩니다. 즉 등장인물들이 일단 김용 부원장 빼고 유동규, 정민용, 남욱 이 세 사람과 함께 또 중간에 이것을 전달한 사람, 돈을 남욱 변호사로부터 정민용 변호사로 이렇게 이 돈을 전달한 이모 씨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 이모 씨까지 합쳐서 네 사람이 지금 일치된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검찰은 이 네 사람과 관련돼서 증언들을 전부 다 숙지해갖고 계속 똑같은 어떤 증언을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이 중에 두 명은 이미 그러니까 구치소에 있었어요. 예. 근데 구치소에 있는 사람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접견실에서 만들려면 이건 다 기록에 남거든요. 모든 접견은 다 기록에 남습니다. 예. 기록에 남기지 아니한 그런 접견이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그럼 저 만났다는 어떤 그런 증거가 있어야 돼요. 이걸 탄핵하려면.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증언을 번복을 한다? 그러면 또 재판정에서 신뢰도가 떨어져요. 그런데 가능할까요? 그것이 지금 남욱 변호사만 해도 지난해 이재명 후보의 경선 관련 자금을 알고 8억을 건넸다라고 증언을 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예. 이 모든 것들이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이것을 증언을 공소 유지를 하기 위해서 증언을 조작한다. 그러니까 한 사람 정도면 가능하겠죠. 이 네 사람의 증언이 일치된다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예. 몇 월 며칠에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돈을 건넸다는 메모가 지금 증거로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을 했을 때 체포영장, 즉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체포영장이 나오는 가장 큰 그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죠. 그 피의자가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혹은 이 소환할 때 소환에 응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소명들이 이루어진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이 겹쳐져서 체포영장이 나오는데 즉 법원에서도 이런 어떤 검찰의 소명을 이 증언들이라든지 증거를 충분히 소명이 가능한 그런 그 증언과 증거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더 이상 민주당이 이렇게 뭐 조작이다 이런 쪽으로 가지 않고 법원의 이미 판단을 믿고 결과를 또 지켜보는 것이 공당의 어떤 도리가 아닐까 싶은 거죠. 예. 일단 증거가 분명하고 또 진술이 이렇게 다 일치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네. 지금 대장동 이슈가 지난 대선 때 불거져서 1년 가까이 지금 끌어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1라운드가 끝나고 2라운드로 이제 지금 국면 전환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큰 것은 그동안에는 뭐 대장동의 뭐 주인은 누구냐 뭐 이런 어떻게 보면은 피상적인 그런 논란이었다면 이게 이제 2라운드가 되면서 대선 자금 수사로 국면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 자, 이제까지 1라운드에서 사실은 승패가 뚜렷하게 갈리지 않았던 그리고 민주당의 주장이 어느 정도 먹혔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검찰의 어떤 그 주장 또는 검찰의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그 뭐 민주당 지지층이 또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언론의 전면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 국면이 지금 미묘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즉 검찰의 말이라면 믿지 않지만 유동규 씨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만약에 이것이 어떤 대선 자금의 어떤 불법적인 대선 자금이었다라는 식의 어떤 이야기들이 앞으로 계속 커져간다면 예. 이거는 민주당의 이제까지 대응에 뭔 기조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좀 그런 점에서 지금 대선 자금 수사로 전환되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언론에 인터뷰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큰 변화가 올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분기점이다. 예. 그래서 앞으로 유동규의 입이
전국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예,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입을 열게 된 배경을 두고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 이 발언을 듣고 마음을 바꿨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저도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이야기를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언론 예.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1년 가까이 그렇게 입을 다물고 있던 유동규 씨가 갑작스럽게 검찰 수사에 협조를 하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뭔가 폭로할 듯이 이렇게 언론과 인터뷰를 했단 말이에요. 예. 뭔가 그 사이에 1년 사이에 뭔가 이렇게 심경의 변화가 있지 않았겠느냐. 근데 이제 그 심경의 변화가 소위 이제 김문기 씨의 어떤 그 부인,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했던 그 부인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충성했던 그런 어떤 그 큰 정치인이었는데 밑에 사람들 소위 말하면 본인의 어떤 그 성공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의 성공을 위해서 힘써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뭘까요? 배신당했다 그럴까요? 예. 그렇게 잊혀진다 그럴까요? 또는 모른다고 이렇게 부정당하는 것에 대한 예. 어떤 심리적인 뭐 위축감 또는 반발감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았겠느냐. 뭐 그동안 1년 동안 구치소에 있으면서도 아마 그런 그 뭐랄까요. 심리적인 압박도 컸을 거고 그렇겠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됐을 텐데 글쎄요 뭐 이거는 뭐 추측할 수밖에 없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이런 심경 변화 때문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증언을 했고 또 한 말이 있습니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어도 행적은 숨길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은 이제 작은 돌이고 정말 큰 돌이 날아가려면 어떡하려고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예. 한국일보죠. 한국일보 언론 인터뷰 물론 조선과 중앙일보도 했지만 한국일보가 아예 이재명 당대표 이름을 적시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지은 죄값은 지은 것만큼만 받겠다. 예. 그런데 이재명 당대표로부터 명령을 받거나 또는 이재명 당대표가 한 지은 죄까지 내가 받을 수는 없다. 그건 이재명 대표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아예 적시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일까 싶었는데 여러 가지의 어떤 말들을 다 종합해 보면 이것만이 아니라 8억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어떤 이유로 더 많은 그런 돈이 흘러갔을 가능성이 보입니다. 예. 단초는 이거예요. 옛날엔 동지였는데 나를 핵심 주범으로 모으는 것은 참 재미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중심이 아니라 왜 내가 이 사건의 중심이 되는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숨길 수 없는 시작이라 생각하면 된다. 즉 이제부터 내가 다 시작을 할 거다 말을. 예. 그리고 기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2014년에도 대장동 일당에게서 1억 원을 받아서 김용 부원장한테 전달했다는 얘기도 있다. 사실인가라고 물었더니 그건 세 발의 피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거짓말을 왜 하겠느냐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2014년도 그러니까 지금은 2021년도에 8억을 건넨 혐의 아닙니까? 근데 2014년도에도 1억을 건넸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남시에서 시장에 도전하거나 경기도 도지사에 도전하거나 대선에 도전했을 때도 이 자금의 흐름이 또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의 뭐 화약고 같은 그런 지금 상황으로 전이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자금의 흐름, 그 용처가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검찰이 수사를 할 텐데 일단은 뭐 김용 부원장의 신병이 확보가 된 만큼 사실상 뭐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 뭐 동력 확보는 이미 충분히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검찰 수사 방향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듯이 간 돈이 이거 말고 또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핵심이겠죠. 예. 우리가 이제 8억 그러면은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50억 클럽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아니 뭐 과거에 장관 출신 또는 의원들한테는 50억씩 줬는데 대선 후보에게 8억? 이러면은 이건 뭔가 뭐 이거 정말 대선 자금 맞아?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8억이 다냐 이게 이제 핵심이 될 거예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한 부분만 인정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그 대장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돈이 과연 어디로 갈 예정이었는지, 진짜 주인은 누군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얘기가 나온다면 예.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8억이 달하면 그 8억이 어디에 쓰였을까라고 하는 용처 수사가 아마 다음 타겟이 될 거고요. 그리고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이 소위 실무선에서 이재명 대표를 위해 뛴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의 당선을 위해서 썼더라도 이재명 대표하고 전혀 상의하지 않았다면, 즉 이재명 대표가 이것에 대해서 당시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이게 이제 결국은 또 가장 유무죄를 가르는 또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 이 세 가지 부분, 그러니까 추가적인 금액이 있는지, 그리고 용처는 어딘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인지하고 있었는지,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금액이라는 부분과 자금 흐름, 용처 이런 부분이 이재명 대표와의 과연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찾아야 될 텐데 쉽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런 게이트라고 이름 붙은 그런 이 역대 정권의 이런 뇌물이라든지 혹은 정치자금 사건을 보면 대개는 최측근이 자신이 했다라고 해서 다 혐의를 다 인정을 하고 예. 구속이 됩니다. 예. 이를테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안희정 씨가 즉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이 돼서 형을 살았던 것도 있고요. 또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장세동 비서실장도 똑같은 어떤 상황이었고요. 구속이 됐었고. 그런데 과연 김용 부원장이 그럴 것인가? 만약에 이 혐의가 사실이라면 뭐 가정을 합니다. 김용 부원장이 내가 다 썼습니다라고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진성 비서실장도 그 정무실장도 지금 그 성남 FC와 관련해서 이 소환 될 예정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성남 FC의 정진성 실장 그다음에 이번 사건의 김용 부원장 이들이 모두 다 내가 한 일입니다라고 할 것인가? 이렇게 점점 이게 벌어집니다. 즉 예전 같으면 한 사건에 한 사람이거든요. 예. 지금 근데 사건도 많고 또 최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죄다 연루가 돼서 지금 구속되거나 혹은 소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들의 입에서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부분이 한 부분이라도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건은 단일해야 돼요. 한 사람이나 한 집단이어야 되나. 근데 대장동만 하더라도 김만배 씨 상황과 그다음에 남욱 상황과 정영학 씨 상황과 다 이해관계가 달라서 사실은 언제 이게 또 다른 어떤 증언들이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판단 누구나 할 수 있었거든요. 예. 지금 그게 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들 중에 정말 장세동 옛날 그 비서실장 같은 충성심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회의적입니다. 예, 과연 추가 폭로가 나올 것인지도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재명 대표가 어제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장동 특검 얘기를 또 한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본인의 스타일대로 좀 정면 승부를 한다라고 좀 의도를 봐야겠죠. 네, 뭐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 대선 자금 수사라고 하는 게 간단한 게 아니죠. 굉장히 재판까지 간다 그러면 장기전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예. 그러면 지지층에 또 소위 결집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여론전을 펼칠 수밖에 없는 건데 수세적으로 대응하면은 지지층이 동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죄 없다, 나 사탕 한 개 안 받았다 이러면서 지지층의 동요를 갖다가 막기 위해서는 내가 공세적으로 나 특검 주장하고 있잖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거의 특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검찰에 대한 불신이거든요. 검찰이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이 특검을 통해서 본인에게 지금 대선 자금으로 지금 집중돼 있는 여론을 윤석열 대통령과 연관이 되어 있는 뭐 부산저축은행 그리고 연희동 주택매매 이런 것들까지 같이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여론전을 펼칠 수 있는 소위 밑도를 까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뭐 공격이 최선의 방어 이게 할 수 있는 건 이게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 시간 끌기라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특검이라는 게 언제나 열리는 이 개연성은 어떤 상황이냐면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더디게 하거나 수사를 아예 안 하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 빨리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 때문에 하거든요. 예. 그런 지금처럼 검찰이 수사를 아주 이 속도감 있게 하고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내고 있는데 특검을 하자는 건 아시다시피 특검은 어떤 거냐면 다 법률로 정합니다. 입법화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또 실제로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며칠 이내에 또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과정, 그 다음에 실제로 특검을 만들어 놓으면 사무실 집기 만드는데 구하는 데만 며칠이 또 걸려요. 예. 정합하면 2개월 정도 걸립니다. 근데 검찰은 지금 속도감 있게 수사를 하고 있는데 특검으로 이걸 다 넘겨라, 특검을 하겠다라고 하면 2개월 후에 제대로 다시 또 검토하는 시간 또 필요해요. 이 자료들을 이러면. 도리어 지금 속도감 있는 검찰의 수사를 지금 방해하려는 어떤 의도다라고 국민의힘은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사를 잘하고 있을 때는 지켜봐야 된다. 근데 수사를 못하고 있을 때는 특검의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 이건 아주 정치권의 그냥 도식화된 그런 명제인데 그것을 거스르고 있다라고 지금 국민의힘은 판단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는 이유가 검찰의 수사를 바라보는 어떤 가치관에 대한 충돌 때문인 것 같은데 뭐 검찰의 수사가 정치 탄압이다라는 말로도 여야가 극명하게 대립을 하고 있고 사실 김용 부원장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마찰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예. 검찰이 이제 윤석열 소위 검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어요. 특히나 민주연구원에 대한 이 압수수색은 뭐 통상적인 압수수색이라면 뭐 근무지, 그러니까 직장에 대한 압수수색인 거니까 발부가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하지만 이건 야당 당사에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추가적으로 협조를 해서 달라는 증거 주겠다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강행하는 모양새를 보였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이건 뭔가 의도를 가진 거 아니냐 이렇게 크게 반발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의 의원들이 요청하는 자료 있으면 그거 주겠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주말 사이에 또 압수수색 한다는 얘기가 또 들려오니까 이거는 뭔가 국민들 앞에 민주당의 이미지를 갖다가 좀 깎아내리기 위한 그런 어떤 검찰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액션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검찰의 그런 그 수사나 압박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검찰에 대한 불신을 주장하면서 맞받아칠 수 있는데 문제는 유동규 씨의 입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검찰과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다, 정치적 의도가 있다, 맞받아쳐도 국민들이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동규 씨 입에서 앞으로 만약에 새로운 증언이 또는 새로운 어떤 이야기가 흘러나온다면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소위 방어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민주당의 태도가 유동규 씨의 추가적인 폭로나 증언에 의해서 민주당 내부의 기류가 바뀔 수도 있는 측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유동규의 입에 민주당의 어떤 그 향후의 방향이 발릴 수도 있는 그런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어떻게 보세요? 검찰의 수사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비춰지는 이런 부분은? 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민주당은 아마 그것을 검찰은 나쁘고 검찰 공화국이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 하는 모든 행위는 조작이다 이렇게 아마 그 정치 프레임으로 가두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일단 그 민주당사가 아닌 민주연구원이었어요. 이 압수수색 영장을 그러니까 그 영장은 집행하려고 이제 하는 것도. 연구원에 특정돼 있는 김용 개인에 한해서 특정이 돼 있는데 그게 당사 안에 있다 보니까 좀 논란이 그렇죠. 있더라고요. 근데 법인도 사실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는 법인이 있고 민주연구원이라는 법인이 있어요. 예. 단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고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예전에는 압수수색해서 가서 사실 범위 이것이 굉장히 넓었고 무엇이든 갖고 와서 별건 수사에 이용하고 이게 검찰의 흑역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법원이 굉장히 그것을 압축을 해요. 이렇게 특정 장소로 완전히 특정을 해야 되고 또 가져가는 부분들을 완전히 범위를 좁혀서 가져가는 어떤 대상물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걸 변호인이 압수수색 영장을 보고 입회하에서 그 이외의 것을 가져가서 만약에 증거로 하려고 하면 그 증거는 채택이 안 돼요. 독이 묻었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 과정조차도 아주 철저하게 지금 줄여 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야당 당사를 뭐 초유의이라고 하지만 2006년도에 한나라당 당비 대납 사건 때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검찰이 그 당시에 당원 그 명부를 달라 하고 갔을 때
열어줬습니다. 한나라당이 물론 예. 대치를 했지만 물론 나중에 이제 주간 그러니까 그 야간으로 넘어가면서 야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자 뭐 일부 그 증거 자료들을 대전 당으로 대전 당사로 이제 넘긴 어떤 사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들은 그 어떤 것도 취해법권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리고 검찰의 그런 어떤 압수수색은 지금 특정돼 있다라는 예. 것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 공세로서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건 아마도 앞으로는 불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검찰 수사가 이렇게 점점 확대되면서 전국이 그야말로 얼어붙은 분위기인데 지금 당장 민주당에서는 다음 주 예정된 윤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거부 움직임까지 감지가 되면서 초유의 사태, 준예산 사태 우려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수위가 결정이 될까요? 대응 수위가? 저는 며칠 사이에 민주당이 커다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현재 민주당의 기류는 검찰의 의도된 수사, 예정된 정치 보복 이런 분위기 기류가 강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격양되어 있고 지금은 뭐 시정연설 거부 보이콧 얘기도 지금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주말 사이에 유동규 씨의 어떤 추가적인 증언이나 폭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자칫 역풍을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여론의 추이를 지금은 굉장히 살피는 게 오히려 더 민주당의 어떤 향후에 기동의 여지를 가질 수 있는 측면이 아닌가. 그래서 무조건적인 어떤 뭐 시정연설 거부 뭐 이런 것보다는 어떤 여론의 추이를 보고 또 국회가 문을 닫게 되면은 결국은 민주당의 활동의 여지 공간 자체가 줄어드는 거예요. 예. 좀 그런 측면에서 민생은 민생대로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싸우는 전략을 민주당이 잘 현명하게 밝히법과 채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론을 더 살펴야 할 때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산국회는 집권 여당과 정부한테 유리하게 돼 있어요. 예. 선진화법 이후에 예산이 만약에 특정 기일 12월 2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12월 2일까지 이 합의를 이루어지지 못하면 정부 예산안으로 그냥 본회의에 회부가 되는 물론 이제 176명의 야당 의원들이 더 많기 때문에 본회의 회부된 이후부터의 어떤 문제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하나도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아니한 예산안이 올라온다는 점 이런 예. 점들에서 사실 예산국회는 야당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판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어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현재까지는 아마 거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피켓팅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예. 170명의 피켓을 들고 대통령 시정연설하는 와중에 그림이 딱 이렇게 형성이 되죠. 대통령 연설하고 176명의 그런 피켓팅의 어떤 물결 이런 것으로서 항의를 하는 그런 상황 정도는 하되 제가 보기에 보이콧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리어 역풍이 불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아마 채택을 하지 않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구속이 됐는데 일단 검찰 주장이 뭐 무리하다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법원은 혐의가 소명된다고 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예.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예요. 대한민국의 장관 출신이 도주를 하면 어디로 도주를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증거인멸은 지금 모든 시스템들이 다 컴퓨터에 들어가 있고 예. 그리고 모든 서류가 다 지금 검찰에 있습니다. 증거인멸을 어떻게 하죠? 좀 이런 측면에서 이게 과연 구속영장이 청구될 사안이냐, 구속영장이 이렇게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일 사항이냐 이 부분은 좀 의문이 갑니다. 어쨌든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게 됐는데 검찰로서는 수사 동력은 확보한 것 같아요. 다만 월북의 증거가 없었는데 직권을 남용해서 무리하게 월북으로 몰아갔다.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 입증이 될 수 있을까는 이 앞으로 뭐 추가적인 어떤 증거 그리고 아주 치열한 법리 논쟁 이렇게 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섣부르게 뭐 구속영장이 뭐 적용됐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뭐 유죄다 무죄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아직 섣부르다고 봅니다. 예. 구속영장 발부가 정당했느냐에 대한 의문을 표현해 주셨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속영장의 발부 요건 중에 가장 큰 것이 이 혐의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예. 그러니까
판사가 봤을 때 영장 담당 판사가 봤을 때 소명 검찰의 소명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면 그걸 가정하에서 이거는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한 가정하에서 그런데 당사자들이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고 있다 한다면 이건 지금 증거인멸이나 말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23일 새벽 1시에 관계 장관 회의가 끝나자마자 자료를 삭제했거든요. 예. 퇴근한 그 병사를 불러다가 담당자를 불러다가 국방부에서는 60건, 그다음에 국정원에서 46건의 그 정보를 삭제를 했는데 그럼 관계장관 회의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느냐라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찾으려고 지금 국가기록원에도 가고 있는데 없다는 게 지금 그 당시에 관계장관 회의에 관련된 어떤 자료가 없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런 상황 속에서 입을 맞출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그 관계장관들끼리의 어떤 당시 참석자들과 그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 자료, 삭제된 자료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하 부대, 그러니까 이 정보를, 이 첩보를 그러니까 공유하지 않아도 되는 부대가 굳이 이것을 공유하는 어떤 상황을 막기 위해서 삭제를 했다고 하는데 예. 지금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국정원과 그다음에 국방부가 맨 처음 그 보고한 것에 의하면 첫 보고는 월부구도가 없었다라는 보고를 제일 처음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근거가 되는 자료들을 삭제를 했다는 게 지금 감사원 감사나 혹은 검찰의 지금 시각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원본이 있을 테니까 첫 번째 원본과 비교를 했을 때 그 삭제된 데이터들이 어떤 데이터냐, 예하 부대가 알지 않아도 되는 그런 첩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첫 보고를 했을 때의 그 월부 구도가 아니었다라고 그런 것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첩보들이냐. 만약에 법원이 판단했을 때 물론 다 이 자료들을 제출하지는 않았겠지만 이게 좀 검찰의 주장이 맞다, 이런 어떤 증거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되는 그 삭제 증거가 해당이 된다면 저는 충분히 판사가 이건 혐의가 짙은데 부인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국 상황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한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